예,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서 읽어가는 행복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례 대신에 신랑 신부 아버지가 덕담으로 결혼식을 하는 게 추세입니다. 제 아들에 대한 주례사를 애국 정신과 함께 신랑 신부 두 사람의 행복을 비는 주례사로 했습니다. 하객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좋아요가 많아서 이왕이면 하모니십 TV에 이렇게 올립니다. 새로운 신랑 신부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젊은 청년 참고하시고 이쁜 아기 많이 낳아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한 실제 주례사입니다. 예, 먼저 하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착한 신부 김보배 가명입니다. 신랑 신배움 가명입니다.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부 보배, 내 아들 배움에게 시집 와준 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 신부 보배의 시아버지가 되는 저 하모니, 제 별명입니다. 비전명. 무척 기분이 째지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수가 나옵니다. 신랑보다도 더 좋아요. 또 박수. 그리고 사돈 네분, 제 아들을 사위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배움,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해준 아들 참으로 착하다. 신부 보배가 예쁘고 알뜰합니다. 아들이 여자 고르는 수준이 이 애비보다 훨씬 높은 걸 인정합니다. 박수입니다. 그렇다고 신랑 엄마가 안 이쁘다는 거 아닙니다. 신랑 엄마도 처녀 때 예뻤습니다. 웃음. 지금은 좀 쉬었다가 지금도 미인입니다. 반전입니다. 꼭 해줄 말은 행복의 3단계입니다. 말 안 해주면 왜 안 해줬냐고 나중에 원망 받을 것을 말하겠습니다. 부부의 행복에는 입문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 있다는 걸 잘 알아라 하는 겁니다. 입문 과정은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 결혼식으로 두 사람은 행복의 과정에 입문한 겁니다. 중급 과정은 뭘까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입니다. 부부 행복의 고급 과정, 마지막 고급 과정은 손자를 보고 늙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애비가 지금 손자 배영영 외손자가 저 둘이 있습니다.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음이 그걸 증명합니다. 만약에 내 외손자 배 둘이가 없었다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손자가 몇 명이 있어야 적당한가가 중요합니다. 외손자, 친손자 구분 없이 손자가 5명은 있어야 적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녀는 오늘 신랑 신부는 3명이면 좋겠습니다. 3명이어야 할 겁니다. 옛날 선녀와 나무꾼도 결국은 3명 낳아서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숫자로 부담을 준다고 신랑이 눈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객들 웃음. 둘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에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다만 행복의
최고급 단계를 말해 준 것을 동영상과 하객님들 보는 앞에서 분명히 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뿐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도 남깁니다. 최고의 행복이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고생이 행복의 고급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부 중에 한 번도 티격태격 다투지 않았다는 부부가 있다면 그건 완전 생구라입니다. 여기서도 웃음 나옵니다. 모든 부부가 다투었다가 해결되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생기는 서름 중에서 자식 없는 서름이 최고로 큽니다. 자식이 없으면 무시당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분, 이분이 자식 없으신 분이십니다. 감옥까지 가서 너무나 큰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일입니다. 장유유서라는 말을 노소유서, 나이가 많고 적은 순서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차례서라는 글자는 담장서, 벽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전문가와 초입자 간에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담과 벽을 넘어 장인의 경지로, 프로의 경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신랑이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초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얀 띠 메고 말석이 앉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어려도 검은 띠는 맨 뒤에 앉게 됩니다. 맨 위에 앉게 됩니다. 그게 장유유서의 본래 뜻입니다. 검은 띠 유단자로 가려면 시간, 비용, 노력이 투입되어 벽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신부 부부와 신랑 배움 둘이는 초짜 아마추어 부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프로 부부인 처가, 친정, 시가 부모, 선배 등 부부 생활의 달인들이 경험해서 조언을 구하고 귀감으로 삼기 바랍니다.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신부는 00그룹, 신랑은 엘모그룹, 두 사람 다 기업체에 근무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둘이 머리가 천지급인데 판검사 안 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헌 걸레짝 같은 판결문 쓰는 재판관보다 기업체 임직원들이 더 애국에 기여합니다. 기업체 임직원에게 우리 모두 박수 보내줍시다. 박수. 보배 며느리, 배움 신랑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축하를 하고 참으로 귀중한 시간 내주신 하객님들에게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아버지 유튜버 의병 신백훈 올림. 유럽 서양을 흔든 중국의 인기 드라마 조씨과라고 있습니다. 간신, 도안고 등이 충신 조씨 일족을 멸족시키려고 그 어린애마저도 죽일 위기에 있는데 의인 정령이라는 의원이 자기 자식을 대신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충신의 유일한 어린애 혈육을 몰래 키워 결국은 복수를 하고야 말고 정의를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참 내용이 좋습니다. 박근혜에게는 혈육이 자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박근혜에게 눈이 파란 40대의 자녀가 만약에 있었다면 문재인 일파와 썩은 법조계가 그렇게 잔인하게 법치농단을 못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혈육의 자식 대신에 대한민국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애국을 실천했습니다. 책임에 몸바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든 애국자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년 이상 매주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광화문에 서울역에 대한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드라마가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자고, 박근혜를 구출하자고, 이승만, 박정희 고마움을 알자고 외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날 때까지, 국민들이 깨어날 때까지, 국민들이 깨어날 때까지.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